주진우의 이슈 해설. 팩트 전달과 보수 진영 논리 전파를 위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진우 의원입니다. 어제 깜짝 놀랄 만한 속보가 있었습니다. 대통령 탄핵소추 대리인단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죠. 벌써부터 사기 탄핵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지금 내란죄 부분을 탄핵소추문에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담았었거든요. 근데 이게 내란죄가 제외된다라면 과연 이 탄핵소추에 의결했던 효력이 계속 남아있는 것이냐 등등 여러 가지 논란이 일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제도의 개요를 좀 설명드릴게요. 아시다시피 탄핵소추는 대통령에 대해서 국회의원 200명 이상이 찬성 가결의 표를 던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탄핵소추가 이루어지는데요. 대통령 직무는 정지가 되고 일종의 형사재판으로 보면 기소행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탄핵소추문에 담긴 내용이 과연 맞는지를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통해서 가리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럼 검사 역할은 누가 하느냐? 국회의 법제사법위원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정청래 위원장이죠.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탄핵소추 대리인단의 소추위원을 맡는 것이고요. 그 밑에 변호인단을 두고 같이 상의를 하면서 진행을 하는 건데, 이 정청래 위원장 주도로 한 그 탄핵소추 대리인단에서 헌법재판소에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내란죄는 빼겠다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국은 재판을 어떤 범위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짚고 싶은 거는 내란죄를 왜 이렇게 빼려고 할까요? 민주당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엄청 편향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벌써부터 이재명 대표에게 확실하게 줄을 쓴 것으로 보여져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근데 이 정청래 의원이 공정하게 하려고 적법 절차를 위해서 내란죄를 빼라고 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이 내란죄는요, 현재 형사재판은 일부는 이제 형사재판, 국방부 장관 등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고,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직 재판은 안 열렸지만 수사를 하고 있죠. 근데 만약에 내란죄와 관련돼서 재판이 열리게 된다면, 원래 헌법재판소 규정상요, 형사사건이 계속될 경우에는 헌법재판은 잠깐 멈출 수 있다. 그 기간 동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왜 규정을 해놨냐면요. 형사재판은 개인의 그 인신도 구속될 수 있는 개인의 인권보장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조사받았던 수백 명의 증인들에 대해서 일일이 반대신문권이 인정되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그 증인들을 다시 법정으로 불러서 이거는 이 진술은 과장된 거 아니야? 이 진술은 허위 아니야? 이 진술은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 민주당이나 짜고 하는 진술 아니야? 등등 반대신문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재판이 굉장히 길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보통 대통령 탄핵 재판이 아닌 경우에 일반 탄핵소추 재판 같은 경우에는 손중성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재판이 있을 때도 손중성 검사가 공수처에서 기소돼서 결국 이제 2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기소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결정했냐? 그 형사재판이 진행될 동안 형사재판 진행되는 동안 헌법재판은 멈췄습니다. 멈추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근데 지금 민주당이 선명하게 하겠다 시고 이제 탄핵소추문에 내란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단정적인 표현을 썼거든요. 내란죄를 저질렀다는 거는 형사적으로 내란죄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건 무죄 추정의 원칙을 받는 것이고 반대신문권도 보장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재판이 조금 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란죄를 뺨으로써 이제 재판을 좀 빨리 하겠다는 의도고요. 이것은 이재명 대표 2심 재판이 지금 1월 23일에 첫 기일이 열리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르면 2월달, 늦어도 3월달에는 2심 결과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탄핵 재판을 빨리 해가지고 조기 대선 국면으로 만들겠다는 민주당의 아주 당략적인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고, 또 4월 18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던 재판관 2명에 대해서 임기가 만료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임기 만료 전에 어떻게든 이 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헌법 질서가 침해되거나 헌법 체계가 무너졌을 때 이것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헌법상의 절차를 지켜야 됩니다. 그게 법치주의고 자유민주주의예요. 어떤 예전에 프랑스 혁명이 우리 인류 역사상 굉장히 많은 민주화를 가져왔거든요. 국민이 주인인 시대를 열었지만 당시에 그 이면에 보면 단두대에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처형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억울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당시 프랑스 혁명은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는 굉장히 평가받지만 법치주의 관점에서 보면 그 당시에 이 프랑스 혁명이 끝난 이후에 극심한 사회 혼란과 갈등을 겪었습니다. 이게 재판 같지 않은 재판을 열어서 인민재판처럼 단두대에서 처형한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유민주주의만큼 이 법치주의가 떠받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국민 여론도 중요합니다. 근데 국민 여론을 매번 국민투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 여론이라는 게 지금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추단하는 것인데, 그 국민의 뜻과 눈높이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법치주의가 떠받들어줘야 어떤 경우에도 좀 이 사회의 안정이라든지 또 국론 분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내란죄를 빼려는 의도가 재판관의 임기에 맞추려고 하는 거라면 이건 정말 문제가 있다. 어떻게 재판 일정에 모든 걸 맞춰야지 그 재판관 임기 전에 하기 위해서 재판을 축소하거나 뭐 통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는다라고 하면 분명히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적인 수용성이 많이 떨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가장 놀라웠던 것은 재판부가 권유해서 내란죄를 빼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재판부는 이런 교감을 하면 저는 그 절차적 정당성이나 공평성, 공정성에 매우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재명 대표 재판으로 생각하면 간단해요.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이 열리지 않습니까? 근데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라는 부분과 국토부가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인허가를 해줬다라는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그 재판장이 검사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봤을 때는 이 김문기 거는 하나만아야, 그러니까 오히려 시간 걸릴 것 같아. 그러니까 김문기 거를 좀 철회해주고 이것만 좀 유지하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재판을 뭐 2월달 중에 결론 낼 것 같아. 결론 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만약에 전화를 하고, 그래서 그 검사가 김문기 씨 거는 철회하고 국토부 것만 남겨놨다. 그리고 바로 2월달에 유죄 판결하고 확정을 시켜버렸다. 이러면 민주당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판사 탄핵하고 난리를 치겠죠. 그 재판에 그렇게 재판이 이루어진다면 저조차도 그것은 승복 못하겠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의 반대 입장이지만 대한민국의 재판부의 어떤 수준과 절차가 그렇게 돼서는 곤란하거든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헌법재판부가 권유했다라고, 헌법재판소의 재판부가 권유해서 내란죄를 철회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내란죄를 철회하라고 어느 정도 권유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겠습니까? 그거 철회하더라도 충분히 탄핵 재판할 수 있으니까 굳이 시간 걸리게 그렇게 할 필요 없을 것 같아 라는 힌트를 준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힌트 줘서 민주당이 실컷 철회했는데 탄핵 재판 기각 이렇게 결정하면 민주당은 승복하겠습니까? 민주당 당연히 승복 못하겠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헌법재판부가 탄핵을 인용해야 된다는 예단을 보인 거예요.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매우 각성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조금의 의심받는 절차적인 행동도 하면 안 됩니다. 헌법재판소 편의로 헌법재판소 입장에서야 대통령 탄핵이라는 큰 재판을 먼저 열면 헌법재판소 위상은 올라가겠죠. 근데 제가 저번에도 지적했다시피 대통령 탄핵만 중요한 사건이 아니거든요. 왜 그 재판 딱 하나만 하고 나머지 재판 다 멈춥니까? 이진수 반통위원장 재판은 거의 다 끝났잖아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재판도 쟁점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이거를 다 멈추고 대통령 탄핵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헌법재판소 편의적인 발상이고, 내 임기 중에 지금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 문영배 재판관인데 문재인 대통령한테 임명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지금 헌법재판소를 이끌고 계신데 이런 식으로 이끌시면 곤란합니다. 본인 임기에 왜 이 재판 일정을 맞추냐는 거예요. 저는 이것은 제가 정말로 두 눈 부릅뜨고 헌법재판소의 적법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는지 저는 감시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쟁점으로, 그러면 이 탄핵소추가 핵심 내용인 내란죄가 빠졌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당연히 탄핵 표결을 재의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부 부분만 철회된 게 아니에요. 상당히 핵심적인 부분, 거의 핵심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내란죄 부분이 철회된 겁니다. 그러면 탄핵소추 결의할 때 국회의원들은 뭘 보고 결의했습니까? 그 탄핵소추문에 있는 내용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중요한 사안이면은 일단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해 놓고 탄핵재판 결과를 본 다음 이게 인정이 되면 이러면은 탄핵될 만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사람들이 가결표를 던졌을 것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그 탄핵소추문 내용이 변경되는 것은 이 표결에 참여했던 의원들이 다 동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누가 정청래 위원장한테 개별 의원들이 그런 권한을 줬습니까? 탄핵소추문을 마음대로 작성하라는 권한을 누가 줬어요? 아무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소추문에서 내란죄가 빠지는 순간 이거는 당연히 재의결로 해야 되고요. 이게 법률안으로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내가 어떤 법률안을 만들어서 국회에서 땅땅땅 쳐서 법률안이 공포됐다고 칩시다. 근데 법률안을 집행하는 사람이 집행하다 보니까 몇 가지 문제점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로 법률안을 개정안을 발의해서 다시 국회 심의를 거쳐서 국회 표결해서 법률안을 바꾸는 게 정상적이겠죠. 근데 이거는 집행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이게 조항에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이 조항은 그냥 효력을 배제하고 없었던 걸로 할게,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특정 법률안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그 법률 개정안을 통해서 그 조문을 빼고 나머지 법률안을 공포해야 효력이 있는 것이지, 어떻게 국회의원 200명이나 되는 개별 헌법기관인 200개 기관의 의사표현을 정청래 위원장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까? 그 자체로 저는 당연히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민주당이 오늘 궁색한 얘기를 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절에 그때 법제사법위원장이 권성동 의원이었거든요.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이죠. 그 당시에 뇌물죄에 관련해서 탄핵소추문에 뇌물죄에 들어갔다가 이게 빠지지 않았느냐, 그 선례가 있다. 그래서 내란죄도 빼도 된다. 저는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재판을 좀 빨리 받겠다는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탄핵 사유가 안 된다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절차적인 걸 다투지 않았던 겁니다. 어떤 재판도 당사자가 이해관계자인 직접 당사자가 재판을 다투지 않으면 쟁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이거를 명백히 다투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중요한 쟁점으로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당시 여당의 대통령을 여당 의원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헌법 재판 과정에서 이것을 조율해서 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야당은 지금 탄핵소추를 주장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당도 동의한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정청래 위원장이니까 민주당이 지금 탄핵소추 위원을 맡고 있는데 본인들 마음대로 뺀다라고 하면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동의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뇌물죄 부분은 당시에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메인이었고 뇌물죄 부분은 부차적인 거였어요. 그 중에 한 사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체 이 부분 중에 이 부분이 작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 내란죄 부분은 지금 뭐 국민의힘 의원들을 뭐 내란의 공모다 어쩌다 하면서 고발도 하고 내란 성동죄다 어쩌다 하면서 뭐 의원들도 무더기 고발하고 또 뭐 내란 수개니 어쩌니 호칭도 그렇게 하면서 뭐 국정조사도 열고 온통 내란 얘기밖에 안 했잖아요. 지금 현재 민주당이 내란 얘기만 실컷 다 하고 그걸로 인해서 탄핵 소추를 한 것 아닙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핵심 내용이고 그 핵심 내용에 대해서는 뺄 때는 당연히 다시 재의결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꼼수인 게 말장난인데요. 제가 이제 막 내란죄 뺐다라고 뭐라고 하니까 내란죄를 뺀 게 아니라 그 행위들은 다 남겨놨다. 내란 행위는 다 있는데 내란죄라는 것만 그냥 헌법 판단만 구한 것이지 형사적인 내란죄의 그 문구만 뺀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게 궤변인 것이 내란 행위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내란 행위라는 게 사전에 나오나요? 내란 행위는요. 내란죄에 해당하는 구속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사실상 지칭하는 말에 불과한 것이에요.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내란 행위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있었느냐, 내란죄가 성립하느냐 이런 판단이 전제돼야지 내란 행위라고 부를 수 있는 거지. 내란죄는 성립하지 않는데 내란 행위는 있었다? 그거는 그 말 자체로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사실관계는 다 놔뒀고 내란죄만 빠졌다라고 하는데 저는 내란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정확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는요, 이제 선택권이 저는 별로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란죄를 제외한다라고 하면 이 사건 재판은 각하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200명의 탄핵소추에 의결을 했던 그 효력이 지금은 사라져버린 거예요. 200명의 단합된 의사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소추가 합법적으로 있었다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죠. 만약에 안 뺀다면은 그렇다면 내란죄를 저질렀다는 것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 반대신문권, 충분한 반론권, 그리고 형사재판에 준하는 절차를 반드시 보장하십시오. 본인들 임기랑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법치주의고 적법 절차 원칙이거든요. 누구도 형사재판을 주먹구구식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누가 되든지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까 이재명 대표도 2심 재판부가 그렇게 기소한 검사랑 짬짬이가 돼서 뭐는 넣고 뭐는 금방 하고 그렇게 딜하듯이 짬짬이가 되면은 저도 그 재판에 동의 못 한다고 하잖아요. 이거는 대한민국 헌법, 우리 미래 세대도 지켜나가야 할 우리나라 중요한 법체계의 핵심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되고요. 헌법재판소도 이제 자인한 겁니다. 이게 내란죄를 저질렀다는 그 표현이 있으면 이 판단을 위해서는 상당한 반대신문권을 보장해줘야 되고 그렇게 되면 너무 재판이 늘어질 것 같으니까 내란죄를 저질렀다는 걸 슬쩍 빼도록 유도한 것이거든요. 그럼 뒤집어 봤을 때 내란죄를 저질렀다는 문구를 유지할 것이라면 그만한 절차적 보장을 반드시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해설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진우의 이슈 해설